명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우 씨. 그녀는 큰 어려움 없이 대기업에 입사했고 인사교육을 담당하던 선배 직원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스릴 넘치는 사내 연애를 하며 즐거운 퇴사 생활을 하던 우 씨는 최근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남자친구가 회사 내 다른 직원과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는 건데요. 충격에 빠진 우 씨는 이게 무슨 일이라며 따졌지만 남자친구는 사과도 없이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우 씨가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연애 사실을 폭로하자 남자친구는 우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20대 초반에 한 첫 연애가 명예훼손으로 끝나게 된 상황. 우 씨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이 사연도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20대 초반, 들으신 것처럼 20대 초반인데 저희 제작진하고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통화하는 내내 그냥 막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자,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이 남자친구랑은 어떻게 해서 연인으로 발전한 겁니까? 일단 이 여성분은 우 씨고 23살이었고요. 이 남자친구는 34살, 그러니까 9살 차이였습니다. 이 우 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 큰 문제 없이 대기업에 바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바로 인사교육팀이었는데요. 이 신입사원인 우 씨와 그 동기들 교육을 도맡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회사 생활이 낯선데 친절하게 이것저것 알려주니까 자연스럽게 이 남자친구한테 호감을 가지게 됐고요. 이 남자친구도 우 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신입 교육이 끝난 뒤에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또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 씨와 이 남자친구는 입사 3개월 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바람둥이 같은 사람이라면 연애 때 좀 뭐가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지금 일단 우 씨하고 남자친구가 10살 넘게 차이가 나죠. 한쪽은 20대 초반, 한쪽은 30대 중반. 예. 근데 30대 연애는 뭐 이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다고 합니다. 주말 같은 때 연락이 잘 안 됐대요. 그럼 보통 이상한데 저는 이게 왜 30대 연애하고 20대 연애가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원래 30대 연애는 연락도 자주 하는 거 아니고 서로 쿨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애처럼 집착하거나 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왔기 때문에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이 경우도. 아,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청천벽력이 전해집니다. 남자친구가 결혼했다. 그런 사실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일단 전화 주말에 안 되는 게 30대는 쿨하기 때문에 전화 안 된다. 일단 그게 느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했는데 자기 친한 여자친구가 와서 이름을 재현아 나 지금 큰일 났어 이렇게. 왜? 이러니까 내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딴 사람하고 결혼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딴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느낌이 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 누군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우 씨가 사귀고 있는 그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우 씨와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이 우 씨도 사귀고 우 씨와 같은 친구도 사귀고 그 친구 말고 다른 사람을 사귀어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해드리면 3명의 여성을 동시에 사귀었던 거예요. 2명은 같은 사내 여성이었던 거고 결국 나머지 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진짜 예.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대로라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 3명이 다 같은 회사인 거잖아요. 그 지점은 3명? 다르지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싶은데 이 남자가 엄청 신중한 편이라는 겁니다. 또 앞에 나서서 주목받고 하는 걸 전혀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이 여자친구들도 다 그 성향을 아니까 맞춰서 조용하게 연애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 결혼한 아내는요, 같은 회사긴 했는데 이 회사가 본부가 여기저기, 지점이 여기저기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둘도요, 결혼을 회사 전체에 알린 게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만 조용하게 알리고 조용하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본부에 있던 이 사연자는 몰랐던 거고요. 회사가 크다 보니까 같은 부서가 아니면 서로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연자께서 보내주신 제보 메일을 맨 처음 열어봤는데 저 읽고서도 약간
너무 믿기지가 않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아 그렇구나 하겠습니까, 소장님? 예? 네. 아니 뭐 저도 3명을 동시에 여성을 만나고 있거나 4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는 남자들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회사에서 그것도 신입사원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교육하던 사람들을 2명을 동시에 만나고 다른 또 여성과 사내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다. 이 남성은 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데 저는 굉장히 좀 나르시스틱한 어떤 병리적인 그런 증상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남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남성들한테 착취당하는 여성들이 받는 상처는 너무나 크죠. 예. 이거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우 씨 같은 경우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솟은 상황에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한테 먼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 그냥 결혼했다는 소식을 제3자한테 들은 겁니다. 동료한테. 당연히 따졌겠죠.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이 남자친구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뭐 어땠길래요? 적반하장 상황인데 어떤 식이냐면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뭐 우린 당연히 헤어지는 거고 너 알아서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다음 말이 너무 충격적인데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너랑 나랑 내가 결혼한 상태에서 만나면 너 상간녀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거야 라고 뻔뻔스럽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우 씨 입장에서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모욕적인 얘기들까지 이런 들은 상황에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너무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예. 실제 이 사연자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희도 참 이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승현님, 네. 아유 진짜 그냥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인간 그냥 방송에서 공개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사실 자기가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니 저는 우 씨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 씨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하면 남편이 그러니까 그 자기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저렇게 나오니까 그 남자친구와 결혼했는 여성에게 SNS로 이 남자친구의 실체를 알리게 되는 거죠. 그 알리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에는 그 결혼하는 아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녔던 사진이라든가 문자 같은 걸 보내면서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그 사실을 주장하니까 사후에 알고 보니까 둘이 이제 별거하는 상태가 되었다. 여기에 이제 그치지 않고 우 씨는 한 단계 이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인사과에 이와 같은 사실을 폭로하게 되고 인사팀에서는 사실을 파악한 후에 이 남자친구죠. 사생활에 문란하다며 퇴사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 씨 지금 20대 초반 23살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자기를 배신한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그 실체는 당신의 남편이 이런 놈이다 하면서 막 증거자를 보내고 막 알렸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회사에도 알리고, 자, 그랬더니 나중에 그 남자가 별거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이 남성이 도리어 우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남성이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이 당신 때문에 그 사람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또 가정도 파탄났다면서 합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 변호사 선임비만 400만 원이 넘는데 200만 원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엄청 싸게 해주는 거니까 합의서를 작성해라 라면서 그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일방적인 짝사랑이었고 만남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두 번째, 아내에게 보낸 대화 내용이나 사진들은 모두 합성이다. 세 번째, 합의금은 200만 원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 씨로서는 당연히 서로 사귀었던 거고 톡 내용을 조작한 적도 없잖아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합의서라서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계속해서 압박을 해왔고 우 씨는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저 합의서에다가 그냥 오케이 사인을 하면 네. 그 별거 중인 그 부인한테 가서 얘 봐봐. 이거 내가 당한 거야. 꼭 뭐 무슨 뱀한테 뭐 이러면서 재결합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끝일까요? 회사에도 복직. 내가 이 지금 여성이 거짓말해가지고 날 이렇게 음해해서 이렇게 된 거다. 날 꼬셨다 뭐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퇴사 조치 이게 잘못됐다. 복직할 수도 있고. 복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변호사 왜 이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합의를 요구하는 변호사들은 없는데요. 어. 이런 경우는 있죠. 이제 이 남성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 수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뭐 이런 식으로 합의서를 쓴다는 건 말 그대로 나 거짓말한 거거든요라는 내용 쓰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데 아마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이걸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변호사가 오히려 이 남성한테 속았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절대 맞아. 억울하게 이 여자가 짝사랑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달라. 그리고 합의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합의서 써달라. 뭐 이런 정도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협박을 했다기보다 변호사도 속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 변호사한테 얘기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정도의 합의서를 내밀었다는 것까지 나중에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했으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처벌이 그렇게 중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합의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 그 말씀하세요. 23살, 진짜 대학 갓 졸업한 세상 물정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명예훼손 고소장이 날라니까 두렵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저 가정을 파탄낸 건가? 뭐 이런 생각에 죄책감까지도 느껴져서 늘 이렇게 눈물로 지내시는 것 같아요. 제작진하고도 통화할 때도 계속 우셨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관계는 사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냥 나쁜 사람한테 젊은 시절에 그 일종의 사기 같은 그런 만남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한테 더 이상 연연할 것이 없고 죄책감을 느낄 건 전혀 없고 잘못하신 것도 없고 이제는 분리되고 그냥 이제 과거의 어떤 사랑으로 기억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만났던 나쁜 어떤 알게 됐던 인연 정도로 기억하셔서 완전히 이 사람으로부터 분리돼서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정서적으로는 소장님 말씀대로 가고요. 자, 문제는 이제 법적인 거겠죠.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그겁니다. 결국 이 명예훼손으로 막 고소를 한다고 뭐 변호사가 전화해서 막 사실상의 겁을 주고 합의 뭐 하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걸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남자친구가 뭐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지를 좀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허위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이 남성이 실제로 그렇게 세 다리를 걸치고 했던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 형법에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될 가능성은 높긴 합니다만 이 내용이 다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가 이런 내용의 합의 문건까지 해서 제시를 했다라는 거를 경찰에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낮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명예훼손이라는 걸 빌미로 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명예훼손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벌금형 정도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 더 정확하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승현님도 조언 지금 시간 관계상 조언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뭐 부인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의 부인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 안에서 이야기했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다. 그 공공의 이익은 회사 이익도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회사 안에서 엉망진창 미꾸라지 같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 씨도 변호사가 필요하면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백성문 변호사님께 맡기고 이런 어떤 적극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까지 좀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인 그러니까 우 씨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슈나는 사랑님이요. 주말에 다른 여자랑 결혼한 남친, 그냥 이 말 자체가 어이가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힘장님, 같이 모아서 게시판,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다른 여자 또 나올 듯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게 실제 너무 힘들어하고 계셔서 사연자께서 저희도 조금 좀 뭐 진지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